다른 건 아니고요. 저 좋아지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안에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긁어내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수면 마취를 했었는데 그 폐에 산소호흡기를 꽂더라고요. 강제로 숨을 쉬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뺄 때 제가 크게 기침을 했대요. 그래서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렇게 크게 기침하는 건 처음 봤다. 그래서 다시 안압에 올라서 지금 치료 회복 중입니다. 사실 벗고 해도 되는데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픈 눈을 인체로도 정지영 감독님의 그 기획전에 또 같이 오셔서 2019년에 촬영했던 영화, 그러니까 만든 영화인데 다시 보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먼저 이 작품을 또 이렇게 기획전에서 보게 되고 관객들과 만나게 되셨는데 정지영 감독님께도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019년이면 4년 전이네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그때 가장 최근에 만든 영화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후에 만든 영화가 아직 개봉을 안 했거든요. 11월 달에 하는 모양이고 거기에 조진웅 씨가 나옵니다. 소년들이라는 영화인데 블랙머니보다 더 재밌대요. 네, 작년에 부산에서 프리미어 또 상영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정지영 감독님의 페르소나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이제 벌써 두 번째 작품. 싸서. 거기 이 주연이 아니고 우정 출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1월에 일단 그 작품을 기대를 하고 오늘 사실 이제 이 영화를 개봉 때도 보신 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40주년이라는 기획전 안에서 이 작품을 지금 같이 만나서 보고 있는데 감독님께 먼저 영화를 40년이나 하실 줄 아셨어요? 더 하고 싶어요. 지금 좀 모자라다. 네. 나도 몰랐어요. 40년이나 된지를. 옆에서 40년 됐다고. 작년에 배창호 감독이 40주년 행사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나보고 누군가가 아니 감독님 이제 40주년인데 상영 이제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행사는 이보다 먼저 런던 동아시아영화제에서 기획을 했어요. 그 얘기를 옆에서 그 위원장이 듣고 네. 자기가 런던에서 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지용 감독이 국내에서 행사를 안 하고 외국에 와서 40주년 행사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역시 약간 영화도 돌직구 스타일이신데 역시 이렇게 기획전을 할 때도 돌직구로 어디 지금 한국에서 먼저 안 하고 동아시아 그 영국 가서 하냐 이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조진웅 배우님은 이렇게 감독님이 40주년이 됐다라는 거에서 같이 작업한 배우로서도 감회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저는 40년까지 못할 것 같고요. 영화를 40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꽂으시니까 꼭 필요한 감독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40주년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네. 감독님 해주셔서 그리고 저희 젊은 후배들이 젊습니다 좀. 네. 저희 후배들이 갈 수 있는 지향점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30년 뒤에 캐스팅하면 40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감독님께서 계속 만드시면 계속.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30년 뒤에 감독은 못하니까 사실은. 좀 조진웅 배우의 40년을 그 바라는 50년을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지영 감독님의 또 다른 또 영화 인생을 바라는 거와 마찬가지 이야기가 될 텐데 두 분의 협업을 계속 바라시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지영 감독님과의 첫 만남은 블랙머니
네, 맞습니다. 이신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이 영화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도 할 텐데 처음에 이 작품 만들어지고 조진웅 배우님에게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는 고민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 뵀을 때 제가 감독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하얀 전쟁, 남북으로 네. 그거 서두에 깔고 가시면 저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기에 제가 눌릴 거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안 할 건데? 저는 감독님이 정말 캐주얼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이야기를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짚고 갔으면 좋겠다. 예. 근데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다 짚고였고요. 예. 가감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뭐 망설임 없이 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 제가 조진웅 배우한테 사실 이제 영화 처음 들어갈 때 질문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작품 감독님께서 이 작품 왜 한다고 하셨대요? 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잠을 못 자겠더라.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전에 네. 과장법. 네. 숙면은 취하신 걸로. 네네.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한번 맞춰보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이런 영화 하세요? 아바타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 놀는 것이지 왜 계속 후발하고 이러시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이게 있는데 내 화법으로 영화죠. 그렇게 풀어내지 않으면 잠을 못 자시겠대요. 이건 가정이에요. 그때 술 먹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예요. 네. 그래서 그 고발에 대한 의식과 의미와 그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이 이제 과장이라고 하시는 거는 감독님 이렇게 돌직구로 던지시고 약간 이제 본인이 이런 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뒤로 감추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늘 좀 겸손한 부분들을 실생활에서는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작품이 그 남영동 198을 만들고 그 전에 부러진 화살을 만들고서는 1년 차이로 만들다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다음에 또다시 이제 그 날린 화두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었고 많은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 이 금융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신 이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잠을 조금은 못 자셨을 것 같은데 블랙머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노조 사람들하고 그 영화계 양기환이라는 친구를 아시는 분들 영화계 사람들 알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친구하고 그 연예인 노조에서 영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양기환이가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자기들이 기획해서 나한테 가져왔어요. 이걸 좀 해달라고. 근데 내가 사실 경제를 모르잖아요. 진짜 경제는 깡통이에요. 주식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골 아프더라고요. 이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아무리 경제 공부를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검사 하나 전혀 관계없는 경제부가 이 경제사범답지 않는 그런 검사를 선택해서 우연히 얽혀 들어가서 관객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자. 이래서 이 신곡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배우들 중에 가장 경제를 모를 것 같은 분으로 그렇죠. 생기신 거죠? 감사합니다. 좀 아셨어요? 아니요. 제가 화자가 돼야 된다라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경제
지금 파도 몰라요. 아십니까 경제? 사실 진짜 7.9% 흑자 수지가 떨어졌다는데 뭐 아세요? 체감적으로 와야 되잖아. 오염수가 너무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이 캐릭터로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미션을 주신 거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경제 공부 안 했어요. 몰라서 이걸 보고 알았어요. 이렇다고. 그래서 몰입될 수 있었죠. 네. 사실 저도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올해 이렇게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알게 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진짜 이 처음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 캐릭터를 마프로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전에는 좀 복잡한 내용들도 좀 구상을 하셨었는지 다른 스타일의 검사도 좀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 시나리오가 한 버전이 한 20개는 나왔을 거예요. 아마.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시나리오 완성되는데. 그만큼 어려웠어요. 우선 이 영화 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을 꽤 봤어요. 헐리우드 영화 아주 위대하다는 잘 만들었다는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단한 평가를 받은 작품인데 그렇게 어려워요 경제가. 그런데 분명한 거 내가 알고 있는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금융자본주의 시대고 금융자본을 갖고 휘두르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 모두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모른 채 딸려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가면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영화가 지금 말씀하신 빅쇼트 같은 작품들이랑 차별화되는 지점이 그건데 자막이 그다지 없어도 이 영화를 따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금 어떤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알려준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진웅 배우가 연기한 이 양준혁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무대포, 네, 그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어떻게 좀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셨었는지 그 배우님께서 해석한 이 검사의 특징은 어떤 거였는지. 시나리오는 노선이에요. 가고자 하는 노선. 그 스크립트가 다 있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양민혁은 너무나도 올곧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따라가면 되네.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네. 그리고 이 지점에 내가 얘기해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하네. 그리고 내가 우러넘치네. 그럼 가십시다. 이유 없이 그냥 가십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난 캐릭터 중에서 가장 확실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네. 감독님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과도 굉장히 비슷한 지점에서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건 이제 그냥 그 노선을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충실히 살아가거나 잘 살지도 몰랐던 사람들을 갑자기 약간 공궁에 빠뜨리세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좀 약간 화법을 쓰고 거기서 나가는 그 에너지를 얻게 동력을 만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양민혁 검사도 굉장히 약간 이건 좀 약간 큰 사건, 검사의 어떤 지위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드라마를 이제 끌고 가려면은 본국이 일단 빠뜨려야죠, 그죠? 근데 이제 양민혁의 원래 캐릭터가 다른 일반 사건을 맡을 때 이 다른 검사와는 달리 직진하는 검사였잖아요, 원래. 예?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평판이 그래봤잖아요. 근데 이 자기 본국에 빠졌어. 이것을 돌파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불법 봐서 저지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검사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조진웅 배우님 사실 이제 거의 좀 거부의 어떤 검사? 이런 외형적인 이런 부분들 일단 먼저 약간 머리부터 나갈 것 같은 드립이
것 같은 그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약간 저 보면서 원래 봤던 조진웅 배우보다 훨씬 좀 더 몸집이 크기도 하고 더 저돌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감독님 별 말씀 없으셔가지고 나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냥 약간 저만의 힘이 좀 필요했다. 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양민혁이가 풀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검사도 무식할 수 있죠. 예. 무식한 검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근데 양민혁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상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게 뭐 사이즈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사람이 그걸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합당하지 못한다면 외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검사니까. 그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를 연기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많은 역할들을 해왔지만 이 영화에서 조진웅 씨의 모습이 가장 좀 원래 조진웅 씨의 화법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아, 저 소심해요. 큐트하고요. 근데 그런 양민혁의 캐릭터를 펼쳐낼 수 있게끔 그 장을 만들어 주신 게 아마 정재영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심해서 얘기 못해요. 아무리 배우라도. 예,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한 네가 놀아, 내가 담을게. 딱 이거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하게 뭐 이한이라는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야 우리 너무 신명나지 않냐? 진짜 너무 즐겁지 않냐? 야 어떻게 이 고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거 그 장을 열어주신 게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시너지를 낸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 감독님께서도 조진웅 배우님이랑 작업을 하실 때 이 조진웅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캐릭터에 조금 더 활용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물론 그 조진웅 배우가 다른 영화에 한 연기, 이 사람의 장점이 뭔가 그걸 해내면서 어떻게 구현해야 양력과 가장 가까운가를 많이 생각했죠. 근데 내가 주문하기 전에 이미 시나리오에서 다 파악했어요, 본인이. 근데 이 처음부터 딱 캐릭터가 잡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즐겁게 편하게 됐어요. 현장에서 뭐 이 연기가 이랬으면 좋다 저랬으면 좋다라는 토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죽이 잘 맞았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좀 그러니까 저는 상업적인 그러니까 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상업적인 틀을 갖추고 있고 대중과 만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코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의 작품은 예전 작품부터 쭉 이제 봐오신 분들이 알겠지만 정말 대중과 호흡을 놓치지 않으려는 장르적인 특징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블랙머니는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 작정하고 좀 이제 그 상업적인 코드를 맞추려고 했다라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그리고 각색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코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렵다. 우선 경제 문제를 관객과 만나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재밌게 끌고 가지 않으면 이 영화를 만드는 목적은 많은 관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 영화 어렵게 만들어서 그 괜찮은 영화 나왔어. 이런 소리만 들으면 뭐합니까? 대중들과 이렇게 호흡을 해야죠. 그리고 공감을 하고 대중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경제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저 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냥 끌려만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분노도 하고 또 경제에 조금 더 알려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렇지 않고 다른 작품도 사실 제가 그 장르에서 많이 빌려 장르법을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은 많이 뽑아와요. 그것은 여전히 익숙한 관객들, 대중영화 익숙한 관객들에게 낯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영화에서 감독이 자기 고집에 의해서 낯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런 것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화를 이제 그 소재로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된 문제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중영화의 틀을 가져오고 어떤 기법을 가져오고 어떤 대사를 만들어내고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힘든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나갈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을 왜곡시키면 안 되죠. 그 부분 외에는 조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정지영이는 있는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이 기득권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꽤 많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그 작품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 브라보. 그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택한 이상 쭉 나간다. 사실 감독님의 어떤 이런 그 이상적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일 수도 있는 이런 돌직구 화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조진웅 배우님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가면 되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왜 돌직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돌직구입니까? 네. 그리고 평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돌직구입니까? 그리고 왜 이 진실을 우리가 몰랐던지에 대해서 알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위험해야 되고 아싸리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많으시면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평균적이지 않습니까? 굳이 꼬집어서 얘기를 하신 이유라면 묻겠습니다만은 할 얘기 합시다. 왜 잘못됐냐고. 책임 다 내고 살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조진웅 배우님이 사실 영화 촬영하시면서 현장에서 감독님 계속 이제 그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었잖아요. 40년 동안의 어떤 한 부분을 공유를 하셨었는데 현장에서의 감독님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지 배우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시겠지만 최소한 우리보다 캐주얼하십니다. 사고, 네. 가슴, 이성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내가 꼰대인가 싶을 정도로 그 캐주얼한 장을 만들어 주세요. 모르시겠죠? 작업 한번 해보라니까. 진짜 많이 각성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현장의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 정말 제가 찍은 것 마냥 정말 잘 흐름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의 터치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한호 나는 꼭 담아야겠다. 네. 그런 그게 값어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다시 해주세요. 오늘 박수 나올 타이밍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이제 그 여기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는데 정윤철 감독님이 영화를 보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정윤철 감독님이 한마디 꼭 우리가 시키고 싶다. 네, 가신 거 아니에요? 저기서 네. 아까 한마디 하시기 마시고 지금 도망가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께 얘기를 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가 금융 사태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조리한 사회 안에서 처한 인간들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9년에 영화를 이렇게 만드셨지만 지금 드는 감독님의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때 이 영화가 필요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읽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2019년이 3년 전, 4년 전이잖아요. 지금 좀 더 심해질 거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사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사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화두를 던지셨어요. 네. 고민하게끔. 예. 그렇죠. 네. 저희 이야기하는 동안 조윤철 감독님이 들어오셨어요. 아까 이제 2019년에 보시고 지금 보시니까 너무 이 영화가 많이 다르게 읽힌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요청이긴 한데. 들어오셔 빨리. 예, 제가 시간 없어요. 조진웅 배우님이 꼭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서 있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눈도 안 보이시는데. 네. 저 갑자기 호출됐는데, 저는 이 영화를 사실 처음 개봉할 때 봤는데 그때는 되게 그냥 정의감에 넘치는 검사의 약간 개인적인 스토리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론 좋았지만 지금 보면서 제가 굉장히 울컥했는데 질문을 하려는 건 아니고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제 그때 2019년은 대부분 이제 다른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였고 지금은 이제 검사가 출신이 대통령이고 또 검사들이 뭔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 시대에 이 또 검사가 주인공인 영화를 보면서 이상하게 되게 눈물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검사가 내부 고발자가 돼서 또 어떤 또 다른 검사와 그 검사 권력들이 이거를 또 덮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거가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생기고 오히려 지금 더 오히려 재개봉해서 좀 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럼 나오신 김에 후배 연출자로서 40년 동안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독님께서. 네. 한마디로 감독님을 정의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감독님은 제가 그때 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사회파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미스테리의 대가이세요. 장르적으로 항상 그런 사회적인 주제지만 뭐 하얀 전쟁도 그렇고 하얀 전쟁 혹시 보신 분? 네. 하얀 전쟁 정말 미스테리 구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경영 후배 병사가 자꾸 찾아와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가? 그걸 계속 파고들면서 결국 클라이막스가 또 나오는 미스테리적인 구조고 이 영화야말로 또 정말 전형적인 이 죽음의 의미를 파헤치다가 정말 굉장히 거대한 악과 또 싸우게 되는 미스테리 구조고 그 전에 또 심지어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도 굉장히 도대체 최민수와 독거 형제의 어떤 친구 관계가 나중에 최민수가 원했던 영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파고들면서 뒤에 또 엄청난 반전의 미스테리가 펼쳐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님이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인데요. 그리스 출신 감독인데 그분도 되게 사회적인 주제, 정치적인 주제를 굉장히 장르적으로 너무 잘 풀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정유장 감독님이야말로 되게 미스테리적인 방법으로 장르적인 방법으로 항상 무겁고
또 정치적이지만 사회적인 주제를 굉장히 대중적으로 풀어내시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윤철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정말 이번 영화 보면서 이 검사의 새로운 또 이 시대의 검사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정윤철 감독님께서 잘 요약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감독님 처음 영화 시작할 때 굉장히 히치콕 영화에 매료되어서 영화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청년 정지영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화의 방법론 같은 것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대중영화 감독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영화를 대중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이제 내가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저는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대중영화 감독이에요. 대중들과 만나고 싶어요.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세계 혹은 나의 의식을 나의 방식으로만 해서 그걸 알아주는 관객들만 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이것이 대중과 만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지? 이걸 반드시 생각하면서 풀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중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 사회 문제를 영화를 통해서 보는 걸 싫어해요. 대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뭐 액션, 멜로, 코미디 쭉 장르가 있는데 그 고르려고 한 7, 8위 정도 돼요. 사회 소셜물로 8위 정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대중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대중과 만나게 하려니까 저는 시나리오 쓰는 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 이 한국에서 가장 어렵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최근 작품들이 감독님이 이제 그 대서사시나 액션이 없었지만 감독님의 액션이 없이도 정말 액션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있고 그리고 파워풀한 어떤 그 에너지 넘치는 작품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조진웅 배우님과 또 감독님께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QR 창을 열어뒀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올려주셔가지고 네 마이크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네. 감사한 거니까 질문이 없을 수밖에 없죠. 아니 네 저희 마이크를 네. 아 정말요? 제 거에 아무것도 안 올라 연결. 다른 방 가시게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GV 네 번째 관람하신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40주년 해고 전에 남영동 198호 헐리우드 키드 예생의 하얀 전쟁 그리고 오늘 블랙머니까지 보셨대요. 그래서 정말 감축드리며 앞으로 응원하신다고 그리고 양민혁 검사님의 외침으로 마음이 뭉클하시다고 조진영 배우님께도 박수를 드렸습니다. 품평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셔요. 이분이 블랙머니에서 금융사건을 다양한 채널에서 외압들로 조사가 몇 번이고 중단이 될 뻔하다가 양 검사의 본인의 직을 내려놓으면서 관철했는데요. 감독님께서 사회 폐해 잘못을 고발하는 영화들을 제작하며 다양한 외압들은 없었는지 궁금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와, 굉장히 외압이 있었냐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대답을 했죠. 외압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 못 만들죠. 그래서 한때 영화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블랙리스트 시절에는 제가 한 7, 8년 그러니까 남영동 만들고 나서 한참 쉬었죠. 그게 외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못 만들었어요. 영화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투자자를 만나면은
항상 거부당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그 영화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제작비 문제나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외압이라는 것들도 작용을 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영화들을 더 힘있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좀 이어나갈게요. 먹튀방지위원회님께서 실화 기반 영화임에도 대단히 거친 교통사고 씬이 2차례나 등장합니다. 촬영이나 편집 관련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조진호 배우님께서도 그때 기억이 나시면 조금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러플 얘기하고 네.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님이 그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계속 뛰어다니셨어요. 아, 네. 슛을 하는 동안 네. 그거 좀 앉아서 무전을 하시면 안 되나? 그것도 타고 내려오죠. 한참 걸려요. 그냥 무전으로 하시면 빨리 끝날 건데. 네, 그 위험한 장면이고 사실 대한민국 영화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장면은 진짜 위험해요. 네, 아직까지 그런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단도리를 하시려고 내려오시는 그런 감성, 그런 어떤 챙김, 그리고 뭐 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 저희들은 더 긴장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슈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또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약간 좀 감독님께서는 그냥 거기 앉아 계시는 게 불편하셨는가 계속 그 내리막이었거든요. 그걸 계속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러면 이 다리가 부분은 좋으시더라고요. 네 감독님께 왜 그렇게 이 감독 의자에 안 앉아 계시고 그 이런 얘기를 한 번은 안 한 적이 계세요. 현장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모니터 앞에서 이 무전으로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해다오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왜 현장까지 꼭 오시냐 이렇게 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물론 뭐 습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운동도 되잖아요. 왔다 갔다. 그리고 연기자와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소통이 확실하지. 그 무전기로 뭐 하면 무전기로 그냥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이 진정한 나의 주문이 머릿속에 박힐까 혹은 가슴에 닿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계속 젊게 현장에서 이렇게 그 활약하시는 게 그 달리기에 있지 않을까. 꽤 긴 거리거든요. 현장에서 작업할 때 보면은 슛이 들어가는 그 현장과 실제로 그 감독 의자는 굉장히 멀기도 하고 배우들도 어떤 분들은 촬영하다가 끝나고 나서 그쪽으로 모니터 안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멀어서. 네, 근데 감독님은 늘 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진웅 배우님이 예전에 그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진짜 오케이 컷을 빨리 내리신다고, 그러니까 낭비하는 컷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맞아요. 그 그 콘티네티브가 머리에 계시든지 그냥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딱 넘어가실 때 되게 신명 나요. 네, 작업자로서는 상당히 신명이 나는데 그런 장단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신명이 나서 그 운율에 더 타고 노는 거죠. 그럼 잘 나왔겠죠, 그죠? 본인이 선택하시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신명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드는 작업 자체가 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배우님의 이야기로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을 좀 이어갈게요. 좌절하는 제이지님께서 네, 영화를 만드시면서 조의를 환기시켰는데 이제는 판결이 나왔는데 누군 자기가 잘했다 큰 소리까지 치는데 이 결과를 보시고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네. 판결 나온 거요. 그 물론 이제 금액은 많이 떨어졌죠, 그죠? 금액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돈을 빼앗겼죠.
그 미국에 의해서 빼앗기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는 그건 속은 것이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그 말하자면 경제계의 숨은 실력자들 그들이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죠. 우리 여전히 그 밑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보면 분노가 아니라는 수 없죠. 그들이 지금 벌써 이제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픈 얘기죠. 네. 그 조진웅 배우님 팬분이 질문 주신 것 같아요. 화이팅 조진웅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조진웅 배우님께 질문합니다. NG 없이 바로 오케이 된 씬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확신에 찬 씬들이 이어졌다고 하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씬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보면 사실 카메라 그리고 감독님 뭐 저 감독 아니라 여러 스태프들이 정말 수많은 눈들이 그 화면을 보는데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저도 집중을 하고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딱 보시더니 야 조진웅 이거 놓쳤다. 이거는 우리가 그 픽업을 못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만큼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일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노고를 바치고 하는데도 이 쇼트를 못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쇼트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찍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걸 다시 도전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이 수많은 눈 중에 정재영 감독님의 눈이 그걸 발각을 한 거죠. 저도 몰랐어요. 저 완벽히 다 넘어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 일어나서 제가 확 놀라는 그 쇼트 저희가 놓쳐가지고 그거는 이 감독이니까 발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아니 감독님이 잘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박수 드리면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저도 굉장히 유념해서 그 장면 쇼트를 다 이어봤는데도 놓쳤어요. 근데 감독님 야 이거 놓쳤다. 우리 다시 한번 하자. 그래도 되겠니? 그럼요. 네. 저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그림이 얼마나 신경 났겠어. 네. 해보니까. 네. 그 감독님의 그 40년의 연기 히스토리 이 저력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즐거운 네오님께서 어머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화다운 영화를 본 영화가 남부군인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영화가 부러진 화살입니다. 그 영화다운 영화가 네, 네, 어머니와 같이 네, 이렇게 정지영 감독님의 작품으로 영화다운 영화를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지영 감독이 영화를 볼 때마다 시나리오의 흡입력뿐만 아니라 영화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는데요. 사회를 알리는 영화, 사람에게 와닿는 영화를 40년 동안 만드신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분과 그 어머니는요 그렇죠. 저랑 취향이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제가 자랑 같은 얘기를 하겠는데 며칠 전에 하얀 전쟁 기비를 했는데 하얀 전쟁이 아니고 헐리우드 기대생 기비를 했는데 수성철 기자가 모델리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영화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한국 영화를 아무리 봐도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계에 뛰어들었잖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하얀 전쟁을 봤대요. 그래서 한국 영화 이런 영화가 있구나. 그래서 영화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동했어요. 네. 감독님께서 진짜 지금 그 영화인 한 분을 탄생을 시킨 거네요. 네? 감독님. 감독님의 영화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성철 기자가 다른 영화는 재미없었고 그 영화가 재밌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얀 저녁 말고 다른 영화가 없었겠습니까? 영화는 좋은 영화 많아요. 그런데 자기 취향과 자기 감정이 맞으니까 거기에 꽂힌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정지영 영화만 훌륭한 게 아닙니다. 다른 감독 영화 훌륭한 거 많습니다. 일단 그 어머니와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늘 꾸짖으신 건가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대중과 세대가 지금 다른 대중의 취향을 거의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40년 동안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저력이 네,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객과 만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것이 아마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어렵게 만들거나 아주 어려운 영화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일부 지식인들과 혹은 상당히 안목이 높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요. 근데 그 상당히 만족스럽죠, 그것도. 그런데 저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 대중과 만나는가. 내 얘기가 대중과 많은 대중과 호흡을 해야지 일부 사람들하고 호흡은 난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안에 이 많은 대중 안에 어떤 사람은 감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도 하고 그래야 또 이 영화를 보는 맛이 있잖아요. 서로 토론도 하고 영화 잘 찍었네 못 찍었네도 할 수 있고 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0년의 저력을 감독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조진웅 배우님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질문을 하나, 다른 관객분의 질문 하나 드리자면 애날님께서 나리 캐릭터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감독님이 바라보시는 나리 캐릭터, 이 캐릭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처음에 사고로 죽는 여자인가? 이한이? 이한이 캐릭터를 이해를 못하신 분 지금 질문 누가 했어요? 손으로. 이해를 못하셨으니까 뭐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김나리 캐릭터를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은 원래 상당히 조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법률 공부를 하고 이 악력을 만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의심이 되기 시작한 여자죠. 그런데 그래서 양력이와 나중에는 양력한테 자기 비밀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비밀 테이프도 주면서 여기서 좀 찾아보라고 이래서 결국 양력에 설득당하잖아요. 그때까지 이한이는 이제 양력과 둘이 이것을 공개에 터뜨리는데 한 몫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거기에는 돈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연루됐잖아. 자기 아버지가. 물론 거기에 이제 네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양력을 배반하는 건데 그런데 배반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양력이가 연단에서 막 외칠 때 차 타고 가다가 한번 보잖아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공감이 김나리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분 또 있어요 혹시? 저만 안 된다 보네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좀 짜증이 났거든요.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상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막판에는 정말 그러한 문자 메시지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배신해야만 했던 건지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좀 더 담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실망해야만 하는 게 그냥 그때를 그게 다인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했습니다.
문득 네. 이런 말까지 하면 이상하지만은 우리들의 위치, 존재가 그 사람의 의식을 결국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 다양한 선택에 관련된 캐릭터들의 어떤 그런 그 변화나 선택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한 또 선택지를 본 것 같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질문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하나 질문을 하나 더 이 다음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셔서 이 부분은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자절하는 제이지님께서 다음 개봉작이 삼례나라 슈퍼 사건이 주제인데 갑자기 더 과거에를 주제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음 주제로 구상 중이신 건 어떤 주제이실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차기작인데 살짝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근데 뭐 다음 작품 이제 올 안으로 곧 개봉을 한다니까 삼례나라 슈퍼 3인조 살인 사건. 그거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아웃스토리 펀딩에 실렸었어요. 그때 그걸 보고 이거 영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사건을 담당했던 박혜경 변호사한테 영화를 내가 하겠다. 말로 말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써서 그래서 영화가 된 거고요. 영화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는 영화를 최근에는 그래도 이렇게 만들면 성공을 시켜줬거든요. 투자자들이 저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항상 제가 작품을 건네면은 망설여요. 그래서 다음 작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주 4.3 사건을 한번 영화를 해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백범 김구 암살 사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진웅 배우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돼한테 죽으면 되는 거죠. 제 다음 작품이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이 삼례슈퍼 소년들이라는 제목인데 거기서 나쁜 검사로 나와요. 여기서는 블랙먼에서는 좋은 검사잖아요. 여기 나쁜 검사로 나와요. 슈퍼를 넣어보죠. 네, 이렇게 그 관객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감독님이 지금 이 작품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현재 또 다음 작품을 만드실 때 어떤 또 어려움이 있으신지까지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진웅 배우님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 때 감독들이 그 역할에 맞는 배우를 캐스팅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많은 작품을 하는 배우들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감독, 정말 그 재능 있는 감독,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감독한테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지영 감독님은 과거에 정말 그 많은 배우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조진웅 배우까지 끌리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앞으로 40년 동안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감독님들, 제가 연극을 할 때 많은 연출님들하고 감독님들이죠. 많이 연출적인 경험을 봤습니다. 딱 한마디, 완성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방금 이제 마지막 GV 내일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관객분들의 지금 이 숫자를 보니까 다음 작품도 투자가 어렵지만 반드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획전을 통해서 더 많은 또 에너지를 얻으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